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탄력은 단단하게 확인됐는데 코스닥은 시장 온도를 좀 계속해서 바꿔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 이벤트를 또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긴장의 끈을 좀 놓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내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시장에 변수가 될 요소는 또 무엇이 있을지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으로는 먼저 코스피가 2424선에 오늘장 고가 근접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강세가 돋보였고 또 2차 전지 대형주의 활약도 지수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코스닥은 714선으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모두 확인이 됐다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환율의 하락세도 그렇고 이렇게 몇 거래일간 보여줬던 시장의 상승 기조가 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적인 벽에 부딪혀서 다시 한파가 찾아오는 건 아닐지 지금 시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놓쳐서는 안 될 여러 요소들을 하나씩 다 짚어주실 김도훈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은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수급을 또 누구보다 잘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아니면 캐치할 수 없는 수익 시그널을 누구보다 잘 캐치하시는 분이고요. 또 종목별로 최상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탄력적인 전략 꼭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또 주식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지금 생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전문가님 실력을 이미 잡아주신 종목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먼저 확실한 수익으로 세 자릿수 수익을 담아주신 역대 최대 수익 종목 확인이 됐는데요. 303% 이상의 종목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단타로 공략해주신 종목들은 평균 2거래일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챙겨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김도훈 전문가님이 기회의 찰나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포착해서 이런 탄력적인 종목들의 탄력적인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챙겨드리는데 오늘도 어마어마한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이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 계속해 주시고요. 또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세워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이렇게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계속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1부에서는요. 겨울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지금이죠. 바로 지금부터 또 이 흐름을 타고 최대 수혜를 받을 차기 섹터를 잡을 전략 지금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최장 라니냐가 예상되는 올 겨울인데 이렇게 우려되는 곡물난에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로 잠시 후에 전략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키워드죠. 자율주행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모멘텀까지 가져가면서 굵직한 대기업에서도 눈독 들이고 있는 지금 자율주행, 앞으로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지 종목별 세세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겁고 설레는 내일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저희와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예, 날씨가 생각보다 풀려서 상당히 나른한 하루였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나른한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떨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뭐 사실 날씨는 나른해졌지만 시장이 막 상승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종목이 이게 막 주도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 게 내 종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올라갔었던 종목들만 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물려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발적 상승 나와주면 다시 꺾이는 그러한 시장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막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거로 계좌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한 뭐 정답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해결책은 제가 내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오늘 미국에서 중간 선거를 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방금 전에 봤는데 상원 하원 둘 다 이제 주지사까지 공화당이 좀 유리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못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심 자체가 공화당으로 좀 많이 돌아섰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론인데 뭐 사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가 대통령 탓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연준 탓이지. 근데 연준을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공화당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들이 뭐가 바뀌게 되느냐? 딱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죠? 우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바이든의 정책에 레임덕이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션 법안 그래서 이제 전기차라든가 에너지 관련에다가 돈을 좀 풀겠다 대신에 이제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의 법안들이었는데 그게 조금 걸림돌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법안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이게 인플레이션 법안은 걸림돌이 돼서 이게 무산이 돼야 사실은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법안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세금을 1%를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미국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을 진짜 무슨 회사가 뭐 애플은 몇십조 단위로 해버리니까요. 조 단위로 막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본인들 주가를 막 견인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세금을 1% 매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세수를 보충해가지고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에너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의 탄력성을 좀 떨어뜨리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 그럼 도리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게 되면은요. 그 뭐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거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면서 올라요 증시가. 역사적으로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했을 때가 조금 더 증시가 잘 올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긴다. 뭐 이기든 지든 민주당이 이기든 뭘 하든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어쨌든 그게 제거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상방 요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최근에 뉴스가 한 번 더 떴어요. 그 금투세 유예 같은 거 없다. 강행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이 인플레이션은 절대 지금 잡히질 못한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번이 여러분들에게는 탈출의 기회예요. 이번에 상방을 조금 중간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상방으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2개월 막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 내년에 또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의 수익을 정말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이 단기적인 시장에서 정말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서 가져왔는데,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같이 섞여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요. 자, 현재 이상기후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는 게 이제 최장 라니냐가 있어요. 그래서 라니냐가 길어지게 되면서 겨울에 곡물난이 이번에도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곡물 가격의 상승은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곡물 가격의 상승은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이 라니냐 때문입니다. 이거를 사실상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막 설명도 하고 그러시던데, 절대 아니에요.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곡물 가격 거의 뭐 확실하게 오를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희귀암 치료제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희귀암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약군 대비해 가지고 4배가 성과가 나왔습니다. 4배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요, 1명 살릴 거 4명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 한두 달 안에 중간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적으로다가 이 내용이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 곡물난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게 되면서 아마 연말을 가장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 종목도 메이커, M&A 메이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을 굉장히 크게 견인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종목이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도대체 뭔가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기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까지 한 고개만 앞두고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잡아주셨고, 또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다라는 기대감은 좀 저버리고, 이제는 지금 시장이 주는 기회를 어쨌든 필히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극비 세력주가 오늘 필살기 종목인데요. 최장 라니냐가 예상되는 올겨울 기후의 영향으로 이게 곡물난이 우려되고 있는데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희귀암 치료제가 위약군 대비 4배형 성과를 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M&A 시장에 명품 세력이 붙어서 탄력을 그만큼 낼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별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김도훈 전문가님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 위에 서서 그들과 상생을 하거나 혹은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또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 오늘 강의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전문가님 모셔서 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강의 내용은 딱 이겁니다. 뭐냐면 이상 기후 재난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계 보건기구가 이제 우리들 탄소 절감해야 된다. 우리들 이제 이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지구 온난화가 성큼 다가왔어요. 얼마나 덥냐면 지금도 제가 여기 스튜디오가 덥습니다. 이건 조명 때문인가?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차기 섹터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최장 라니냐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라니냐가 언제부터 발생했냐면 20년도 9월부터 발생해서 여태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지역까지 있는데 제가 뭐 기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네이버에 요거 말하면 될라나? 어쨌든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기후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겨울 이상 기후 재난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기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동아시아권이랑 내가 여기다가 쉼표를 안 찍어놨네. 동아시아권이랑 미국 북서부 쪽에는 강력한 한파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올겨울 엄청 춥습니다. 올겨울 우리는 엄청 춥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미국 남동부 쪽에다가는 고온, 건조한 그러한 기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조그만하게 있고 여기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파가 오는 거고요. 요거 색깔을 좀 바꿔줘야겠다. 여기가 이제 한파가 오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고온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차갑고 여기가 고온 건조해진다. 그런데 이쪽이 이제 또 겨울철 작물들을 재배하고요. 뭐 콩이나 대두, 그러니까 대두, 밀 뭐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 그 수확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올 겨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걸 우리들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수요가 지금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원활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최근에 뭐 조금 진정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원유 이러한 가격들이 최근에 좀 빠져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진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이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강력한 한파가 오기 때문에 뜨뜻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쏠리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발전소나 이러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슈로 좀 화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화두가 될 수 있는 에너지들 뭐 가스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원유 관련주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원자력 발전 관련주, 태양광 발전 관련주, 풍력 발전 관련주 요 정도를 사실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남아메리카, 미국 남동부 고온 건조하다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가뭄 온다는 소리예요. 겨울철에도 우리들이 이제 이쪽에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사계절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또 날씨가 뜨뜻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고온 건조해져가지고 가뭄이 온다라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비가 안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곡물 수확량이 급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바라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지금요 이게 뭐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른다 만다 아니라고 했죠. 자, 뉴스들 최근 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 남부가 최악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도 지금 가뭄입니다. 중국도 가뭄이고요. 올 상반기 가뭄 피해 18조 원. 유럽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그죠? 그 다음에 가뭄의 미시시피강 운임 사상 최고치. 곡물 수출 빨간불. 이게 뭐냐면은요. 가뭄 때문에 저 미시시피강이라는 게 미국에 흐르는 강인데 미국이 그 무역의 출발을 저 강에서 해요. 미시시피강에서. 근데 저기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게 낮아진 거죠. 수위가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를 많이 못 띄워요. 대형 배를 많이 못 띄우다 보니까 조그마한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확을 끝낸 곡물들을 대량으로 싣고서 나갈 수 있는 배를 못 띄운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물 수출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이상기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겨울이 왜 더 최악인가? 간단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라니냐 발생 이전의 곡물 가격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뭐 대두, 옥수수, 밀 가격 해가지고 차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철이에요. 이게
14에서 15년도 넘어가는 겨울, 여기가 15에서 16, 여기가 16에서 17, 여기가 17에서 18, 여기가 18에서 19년도. 이렇게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그냥 옆으로 기든 살짝 오르든 옆으로 기든 옆으로 기든 이러한 식으로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겨울이라고 곡물 수확량이 줄고 그러지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라니냐가 언제부터 발생했다라고 했습니까? 20년도 언제요? 9월부터 발생했다라고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트거든요. 자, 라니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이게 언제예요? 20년도 11월부터 21년도 3월. 라니냐가 9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라니냐가 발생을 하면서 곡물 가격은 한 차례 강하게 올랐었다라는 거예요. 이 겨울철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수확량을 급감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발생하고 나서 다시 안정화가 좀 됐어요. 근데 라니냐가 끝나질 않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철 돼서 다시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이미 1월 달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어요. 전쟁 발발하기 전부터. 전쟁 발발하기 전부터 올라가고 있었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밀 가격이 어느 정도 태동을 해줬던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을 우리들이 이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을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라니냐 때문에 기존부터 발생을 해왔고 이미 여기에서 이걸 좀 지어가지고 차트를 깔끔하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때 당시에 최고점을 갱신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최고점을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1년 만에 다시 갱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기후 재난에 대한 얘기는 빠졌고 라니냐에 대한 얘기는 빠졌고 이거는 전쟁 때문이다 라고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제대로 못 봤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수확량이 얼마나 급감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오르냐라고 해가지고 봤더니요. 자, 이게 작년도 21년도 겨울철 곡물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이게 20년도 겨울철 곡물 생산량 대비해가지고 얼만큼 빠졌나를 보는 건데 브라질에서 콩을 재배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겨울철에 생산량이 10% 정도가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옥수수는요. 마이너스 24.5%고요. 캐나다의 밀 마이너스 얼마? 38.5%. 미국의 밀 마이너스 얼마? 10%. 겨울철에 이미 수확량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곡물 가격 뭐 안정화가 될 거다. 전쟁이 이제 슬슬 잠잠해지고 있지 않아. 우리 수확한 걸로 막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1년 내내 전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가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뭐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막 물 쏘는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물을 왜 줬다가 써? 이런 말들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가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입니다. 올해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겨울철에는 더 심화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춥고 저기 옆은 엄청 더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들은 어찌됐건 투자자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돈을 벌 걸 찾아야죠. 아니 그러면은 이럴 때 오르는 종목들을 사면 되겠네요. 그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사실상 20년도에도 이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년도에도 곡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올랐었던 종목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일단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곡물 인플레이션은 전쟁이 아닌 기후적 문제다. 이 기후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때문이 아니라 올 겨울에 이 기후적 문제로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21년도 1월에서 21년도 5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년도 12월 겨울철이죠.
20년도 12월 겨울철이 되면서 1, 2월이 딱 되었을 때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1년도 1월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건 22년도고 그러면은 21년도 당시에도 겨울철에 얘네들은 이렇게 올랐어요. 왜? 곡물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때 당시에도 라니냐 때문에 곡물 수확량이 급감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올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22년도 1월에서 5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221% 추세 폭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 나기 이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전쟁 할까 말까 하면서 올랐던 것 자체가요. 여기에서도요. 사실은 이미 곡물 가격은 오르고 있었어요. 이 라니냐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등이 한 번 더 나와준 것이 여기에서 이미 곡물 가격은 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딱 보면 알겠네요. 뭐 올 겨울에도 얘네들 일단 잡아놔야겠네요. 그죠? 왜? 곡물 가격이 오를 게 뻔하니까. 라니냐 지금 검색해보세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라고? 올 겨울 이상 기후재난 대비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기상청에다가 오늘의 날씨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 좀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런 거 그냥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사실상. 그냥 뉴스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곡물 관련주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조금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냥 종목을 지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와서 기다리시고요. 지금 바로 필살기 종목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올겨울 이상기후로 타격받을 시장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 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장 기간이 예상되는 라니냐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 또 곡물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데에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기 섹터를 준비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팜스토리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작년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추세 폭등을 이어간 흐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팜스토리라는 종목 하나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생길 수 있는 변수에 꼭 대비를 하고 또 그때 맞는 전략을 또 섹터별, 종목별로 또 유연하게 챙겨 가셔야 될 텐데요.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또 예고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시장에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극비 세력주가 오늘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세세한 힌트로 오늘 종목을 또 들여다볼 거니까요. 지금부터 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 소통 꼭 해주시고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필살기 종목을 바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최장 라니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겨울에 곡물난, 이 곡물난은 지금 뭐 때문이라고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 때문이다. 그래서 올 겨울에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오게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 종목이 안 가면 곡물주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안 가면 어떠한 종목이 가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목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한 뭐예요? 이것 외에도 희귀암 치료제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약군 대비해서 4배 이상 성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뭐예요? 암을 정말 잘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희귀암 치료제 뭐 해가지고 카티나 막 이러한 것들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을 때 주가가 기본적으로다가 2배, 3배, 5배, 10배까지도 오르는 성과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유명한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도 간암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료제가 발명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거의 뭐 10배가 넘게 30배 가까이 갔었죠. 박셀바이오도. 그래서 이 희귀암 치료제가 사실상 바이오주에서는 가장 탄력성이 좋은
이러한 호재기 사거리, 재료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귀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성과 자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연말 이전에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탄력성이 일단 1차적으로 붙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곡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파동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종목을 움직이는 어떠한 주체,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이 뭐 주가 작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주체가 바로 M&A의 메이커다. 정말 탄력성을 굉장히 강하게 줄 수 있는 주체가 붙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그 전에 했던 종목들이에요. 이게 그 전에 그러한 주체가 들어왔을 때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만 딱 되면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19년도 8월부터 20년도 8월까지 대략 1년 동안 1119%야. 약간 이제 119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1119%의 추세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11배예요. 11배. 어마어마한 폭등이죠. 이 폭등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20년도 6월. 이게 살짝 겹칩니다. 그래서 20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이것도 얼마? 220%. 이거는 고작 3개월 만이에요. 이게 220%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3배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플러스 220%니까 3배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요거는 12배가 같다라는 소리고 그럼 12배짜리 하나, 3배짜리 하나의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요. 또 다른 데로 갔어요. 뭐 여기 21년도 9월 달에 비상장 주식을 하나를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비상장 주식을요. 상장시키고 나서요. 여기가 최저점이거든요. 보이지도 않거든.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5개월 정도 만에 65,500%의 폭등을 만들어냈어요. 65,500%. 600배. 저기에 10,000원만 투자했어도 600만 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외 주식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세 대폭등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안착이 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의 이전 이력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을 정말 많이 만졌겠죠. 자금력이 빵빵한데 지금 재료가 뭐예요? 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뭡니까? 곡물에 희귀암 치료제네요. 좋은 건 다 있네? 그죠?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 상승 탄력성 자체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저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정말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 나는 진짜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 연말까지 어찌됐든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까지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 계좌 좀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하시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2시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바로 차 타고 가면은 딱 사무실에 도착해서 바로 방송을 할 건데 그 9시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신 분들에게만 그 온라인 방송을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바로 다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 더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차트도 확인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이렇게 필살기 종목을 강력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익률을 보시면 뭐 303% 이상 가져가는 종목, 175%, 또 135%까지 가져가는 종목도 있고요. 뭐 단타로도 탄력적으로 챙겨주시지만 역대 최대 수익률 가져가는 게 정말 단단합니다. 이만큼의 수익, 이 이상의 폭등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확신하고 있는 게 또 오늘 필살기 종목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이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수익입니다. 65,500%의 폭발적인 시세를
연출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고 포인트로는 최장 라니냐가 예상되는 올 겨울에 곡물난이 또 우려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이 최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이상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신약 모멘텀부터 무엇보다 M&A 시장에 메이커 세력이 붙어서 탄력을 세게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또 극비 세력주기 때문에 이 필살기 종목을 또 최상의 타점으로 잡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챙겨가셔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목 관련해서 더 풀어드리지 못한 딥하고 리얼한 이야기는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로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 링크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혀서 세력주 잡는 기본기를 좀 더 탄탄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2강인데 이번 강의는 뭐냐면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아니, 증시가 좋아질 거야.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말 전에는 그래도 우리들이 최대한 수익을 내서 이 주식시장을 탈출해야 된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금토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결국에 진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큰 손이 떠나게 되고 큰 손이 떠나게 되게 된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증시의 메리트가 없어진다.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면서 증시의 하락의 비중이 가중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승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은 재미없는 시장을 맛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군다나 올겨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피봇, 방향성, 방향 전환 기대감이라는 뜻이거든요. 연준의 피봇 기대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솔솔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직접 나가지고 그럴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근거들이 뭐냐면은요. 자,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인가? 라고 우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지수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미국의 CPI 지수입니다. 이게 YOY가 전년 대비예요. 전년 대비. 그래서 이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올라가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딱 고점을 찍어주고요. 이때가 아마 8.5%인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8.3, 뭐 8.2, 8.1 이런 식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네 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할 거야.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겠다. 야 생각보다 증시 좋겠는걸? 산타랠리가 나오겠는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의 지수를 또 뜯어보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지수냐면은 요건데 여기에 제가 이 글자가 빠져서 내가 깜빡하고 안 넣어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딱 써놨어요. 미국 근원 CPI라는 지수예요. 이거는 이 근원 CPI가 뭐냐면은요. 이게 옛날에 오일 쇼크 당시에 생성이 됐던 지수입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왜 이 지수를 만들었냐면은 오일 쇼크 때문에 그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크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나한테 너무 뭐라 하니까 이거 뺀 걸로 지수 만들어.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미국 근원 CPI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원유, 즉 에너지 가격들을 뺐고요. 그 다음에 뭐 곡물 가격, 곡물 가격을 뺀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려가지고 막 올랐다가 막 떨어졌다 하잖아. 그래 얘네 때문에 우리들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 빼고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 근원 CPI가 나온 거예요. 그럼 원유랑 곡물 뭐예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에너지, 곡물 이 두 개를 다 뺀 CPI, 물가지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물가지수 지금 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는 도리어 최근 3개월 동안 오르네? 그죠? 얘는 보니까 오르고 있네요. 아까 전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CPI, 요거 전체 물가지수는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근원 CPI의 추세를 보니까 올라오고 있네. 아니 에너지랑 곡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근데 얘네를 빼고 나니까 오르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죠? 이게 굉장히 여러한 변수 때문이거든요.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가격이라든가 이 자동차 가격도 왜 올라가게 되냐면은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반도체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진짜 막 엄청 조그만한 데에다가 막 해가지고 용량 늘리고 그죠? 계속 초소형, 초고도화 산업으로 반도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뭡니까? 자동차가 어때요? 크죠? 컴퓨터보다 몇 배는 크죠? 그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요. 커도 돼. 커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면은요. 이 큼지막한 거를 만드는데 생산 라인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조그만한 걸 같은 공정 시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만한 시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큼지막한 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커. 근데 얘는 조그만한 거 해야 되니까 기계가 작아요.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더 비싸. 이 조그만한 게 더 비싸. 그럼 누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의 주문 자체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왜 성공을 했냐? 그 다 밀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를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주문하면 바로 나오니까 테슬라를 그냥 사야겠거니 하면서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비하인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요. 이 곡물이랑 이러한 유가들을 빼더라도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랑 곡물 가격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캔들 하나에 1개월이에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3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천연가스. 그죠? 천연가스 3개월째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WTI 원유 선물이에요. 원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한 4개월째 빠지다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살짝 반등 나왔지만 이게 뭐 오른 겁니까? 그죠? 딱 빠져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죠. 그죠? 거의 6개월 가까이 빠졌어요. 그럼 원유 빠졌죠? 천연가스 빠졌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그냥 빠진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들이 잡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바보스러운 말인 게 뭐냐면 이거 에너지 가격 다시 상승하면 오른다라는 소리거든요. 왜? 에너지 가격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거를 끌어내린 건데 이 에너지 가격 빼고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뭘 할까요? 연준이 뭘 할까? 간단하죠. 금리 인상 더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볼커 의장 때도요. 이거 인플레이션 잡는답시고 실업률 넘쳐나고 막 기업들 파산하고 난리 부르스가 다 났는데도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나서 미국의 장기 호황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례를. 그러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든 투자자들이 망하든 난 상관없다. 그거를 증명한 게 뭐예요?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였습니다. 고통은 당신들이 감수하세요. 지금 투자하는 당신들이 감내하세요. 난 분명히 투자하지 말라 했어요. 난 경기 침체 만든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피벗보다는 도리어 어떤 것까지 우리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근원 말고 인플레이션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강한 긴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더욱더 과격하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있죠. 지금 이게 어떠한 거라고 했죠?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했죠. 에너지랑 곡물 가격. 곡물 가격 아까 전에 차트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하락했던 거 보였죠? 곡물 가격 하락했고 에너지 가격 하락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1강에서 뭐라고 했죠? 라니냐 현상 때문에 지금 올 겨울에 뭐가 예상된다고요? 강력한 한파와
고온건조한 가뭄이 예상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뭘 끌고 와요? 곡물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끌고 옵니다. 그죠? 올 겨울에. 그러면은 곡물 가격, 가뭄이 들면서 곡물 가격 수확량이 급감을 하게 되고 올 겨울에 곡물 가격이 올라요. 거기에서 에너지 가격도 한파 때문에 또 오르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러면은 그것을 본 연준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잡히네? 아, 이거 더 올려야겠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감 자체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굉장히 위험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겨울이 오면은 증시도 진정한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남들은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진정한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직 덜 추울 때, 초겨울이 때, 늦가을이 때 지금 우리들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러면은요 경기 침체가 오면 얘들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얘들 한번 볼게요. 이게 미국 실업률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얘들 금리 인상이요. 그 미국 실업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 침체라 보고 금리 인상을 보통 멈추거든요. 근데 이거 실업률 보세요. 어때요? 그냥 옆으로 기고 있죠. 그죠? 얘네는 아직도 그래가지고 경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체가 와도요.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한다라는 소리예요. 왜?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돼. 나는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중에 인플레이션 잡는 걸 선택했어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뭐? 수익을 낼 기회.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겨울철에는 저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갈아타면은 정말 행복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말 강력한 수익을 원하신다. 정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종목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우리 연말 전에 정말 크게 수익 먹고 겨울도 같이 나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바로 대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이제 온라인 방송을 하러 가기 위해서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크로 환경을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될 지표죠. 미국의 CPI를 정말 세세하게 분석해 주셨고요. 또 에너지 관련 그래프, 또 실업률까지 함께 분석을 해 주시면서 인플레이션이 절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필살기 종목이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기후, 신약, 또 매집이라는 확실한 재료도 가져가고 있고 불같은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확실한 전략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또 탄력적인 수익 챙겨주실 분이니까 전문가님과 유연하게 시장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자,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